안녕하세요. 탐나는 대물 권미란입니다. 화요일의 대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동부증권 청담금융센터 송필호 부장, 송정훈 차장, 송원준 대리입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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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8월에 지수를요, 증권사들이 2130포인트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2100선을 일단 돌파한다라는 건데, 고점이요. 지금 2100선 앞두고 좀 주춤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사 모아서 2100선 초반까지 좀 즐기면 되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차장님? 지금 현재 지수를 보면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들이 있는데 이제 그 조정받는 게 이게 이제 그거는 다 조정의 어떤 이유를 붙이는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저번에 그 전년 2013년 10월 달에 고점을 좀 터치를 한 이후에 재차 이제 밀리고 있는데, 그런 이제 당연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지금 중국 가장 저희 시장에서 중요한 이제 상해종합 지수가 지금 그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살짝 좀 횡보하는 모습, 그래서 저희는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가지 특히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여러 프로그램 차익 매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부 감안해 봤을 때는 아마 현재 시점에서 오늘이 아마 박스권 하단 정도가 되지 않나 싶고요. 예,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좀 대형주 위주로 좀 모아가 보시면 아마 8월 중에 이제 파동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100, 한 5포인트, 6포인트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네. 예. 증권사 전망대로 2100선은 그게 이제 모멘텀이 이제 네. 다음 주에 금통위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금리를 만약에 인하를 하게 되면 아마 좀 강한 모멘텀을 받게 될 거고요. 인하 이후로도 예. 지수가 탄력을 좀 받는다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내일 또 세제 개편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모멘텀이 돼서 아마 재차 내용주들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송 부장님. 네. 8월 시장 분위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최근에 저항이 좀 빠지니까 좀 불안함이 좀 있는데요. 근데 오늘의 굳이 악재를 찾는다면은 중국 PMI 지수가 좀 부진했다는 것이 좀 악재로 작용한 것 같는데, 실제로 국내 시장의 여러 가지 수급이나 여러 여건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좀 무게중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승 쪽에 무게중심을 둔 이유는 뭐냐면은 정부에서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금일 장 초반에는 매도를 보였지만 장 막판에 매수로 관전하는 양상을 보인 가운데, 최근에 장을 주도했던 트로이카 주식이라고 할 수 있죠. 건설, 은행, 증권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격이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좀 이격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면은 이와 같이 트로이카 주식들이 이격 조정 후에 다시 장을 이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송 대리님은 주변에서 좀 주식에 관심을 서서히 가지시나요? 조금은 더 반응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을 별로 신경을 안 쓰던 사람들도 네. 오히려 장이 올라가서 21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주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펀드 같은 경우에도 물론 과거에 낮은 시점에서 투자를 해서 지금 이제 환매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새로 다시 펀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있는 거 봐서는 좀 확실히 주식시장이 살아나니까 좀 증시 전반으로 저희 증권회사 전반적으로 고객들도 좀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코스피는 조정 받았는데요. 그 가운데서 또 많이 종목들 움직였습니다. 업종 테마 함께 보시죠. 최근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배당 확대 정책으로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공기업이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에 가장 먼저 동참하게 될 전망인데요. 정부가 공기업의 배당부터 늘리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사내 유보금 과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아 민간 기업의 배당 확대는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이뤄지기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반기에는 코스닥과 중소형주,
하반기에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2기 경제팀의 휴가까지 더해지며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동안의 상승 종목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미리 구조조정과 개혁을 단행했던 기업들과 장기 소외를 받은 기업들로 압축되어 있어서 향후 역시 수출 활성화보다 내수 활성화, 배당 확대 등에 따른 공기업의 관심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기업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안정성을 토대로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 조정 시 분할 매수를 조언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2기 경제팀의 정책 모멘텀에 따라 공기업 관련주가 수혜를 얼마나 입을 수 있을까요? 배당 여력이 충분하고 경영 정상화 효과가 가시화될 공기업은 누가 될지,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화요일 탐나는 대물에서 토론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업종 테마는 조금 입체적인 시각으로 공기업으로 한번 저희가 선정해봤습니다. 뭐 HTS나 테마, HTS에서 업종 테마에서 보실 수는 없지만 잘 찾아보시면 묶음이 되거든요. 공기업. 자, 오늘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실제 또 투자 좀 가치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송필호 부장님이 오늘 차트를 가장 많이 준비해 주셨거든요. 네, 핵심 차트 알아볼까요? 제가 준비한 차트는요. 네. 뭐 특별히 준비한 것보다는 우리나라 그 공기업 그러면 우리가 그냥 떠오를 수 있는 기업이 한전하고 가스공사죠. 그래서 그 두 주식에 관련된 그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제가 이제 가져온 차트는 그 전기 요금을 용도별로 그 인상률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작년 11월 20일 날 인상하고 금년도에는 지금 인상을 안 하고 있죠. 제가 네. 보면 전기요금은 금년도에는 인상을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전기요금 작년 11월 20일 날 용도별 인상률을 보면은 평균 5.4%를 올렸는데 우리가 쓰는 그 가정용에서는 2.7% 정도밖에 안 올렸고 일반용, 산업용이 6.4% 가장 많이 올렸죠. 그 다음에 가로등, 심야 같은 경우도 5.4% 정도 올리면서 평균적으로 5% 정도 올렸는데요. 최근에 그 전기요금 그 인상률을 보면은 2011년 8월하고 2011년 12월, 그러니까 2011년에 두 번 4.9, 4.5%로 인상시켰고, 그 다음에 2012년에 8월에 4.9%.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에는 1월하고 11월에 전기요금을 두 번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을 하면서 작년 하반기죠.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금년 1분기 그리고 2분기도 좀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스공사 그 주가를 이제 최근에 그 5년 동안 그 주가를 분석을 한 거 있는데요. 이것은 그 동부증권에서 분석한 자료인데요. 이 가스공사 주가를 보면은 1분기는 5년간 평균을 보니까, 그러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그리고 올해까지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보면은, 가스공사는 1분기에는 보통 약세를 보이면서 5년간 평균을 보니까 마이너스 11%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분기에는 보니까 5년간 평균이 5.2% 정도 하락세를 보였고, 3, 4분기에, 그러면 3분기에는 5년간 보면은 평균이 약 20% 정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4분기에는 약 9% 정도 상승하면서 가스공사의 주가는 5년간 분석을 해보니까 3분기하고 네. 4분기의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제가 보면 가스공사는 지금 매수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3분기가 또 특히 강하군요. 예, 가스공사 또 한국전력 알아봤습니다. 한국전력은 뭐 말씀해 주셨던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가 인상 안 한다 그래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죠. 예. 송정훈 차장님, 공기업 핵심 차트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공기업의 이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다면 이제 그 재정 건전성 확보하고 그다음에 경쟁, 그다음에 이제 배당 확대인데요. 그 제가 준비한 차트가 이제 그 배당 성향이 상향 조정됐을 경우에 이제 주요 5개 업체들의 배당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표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보다 앞서 그 민영화를 단행했던 일본 그 전력회사들이 이후에 순이익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제 그 차트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저희 정부 같은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그
재정 적자 확대 관련해 상당히 좀 민감한 상황이 있고요. 특히 이제 공기업의 부채가 크게 이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채가 감축이 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경쟁을 통해서 그 당기 순이익을 증가를 좀 노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배당 확대를 통해 가지고 그 정부에서 어차피 정부가 대주주니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 부채를 줄이면서 그 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다음에 배당 확대를 통해서 재정을 확충하겠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진짜 잡기 힘든 두 마리 토끼 아닐까요? 재정을 안정화시키면서 배당도 늘린다. 예, 근데 현재 원래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전력 한전 같은 경우 이제 대부분이 공기업이 다 이제 독점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부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어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제 요금 인상이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능한 거죠. 이게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 표를 보시면 지금 그 배당 성향이 10%, 20%, 30% 간에서 배당 수익률이 변화가 되는데요. 배당 10%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전 같은 경우는 연간 배당 수익률 한 4%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20%는 5%, 배당성의 30%면 6% 정도의 확충이 가능하고요. 특히 한전 같은 경우는 현재 잉여금이 지금 한 3조 3천억 정도가 현재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더구나 또 계열사 중에 한전 KPS나 그다음에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사업 구조상 특별히 돈 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한전의 또 배당으로 또 잡힐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마 배당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어떤 다른 민간 업체들보다 좀 안정적이고 좀 고수익을 좀 낼 수 있는 현재 그런 바탕이 되어 있지 않나 네. 생각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일본 공기업의 순이익 급증 사례도 가지고 와주셨네요. 예. 일본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예전에는 전력회사가 한전이 하나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 같으면 일본 한전이 하나 있다가 이게 이제 각 회사별로 분할이 돼가지고 지역별로 분할이 돼 이게 민영화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트표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 경쟁을 도입한 이후에 순이익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 정부가 이제 공기업에 대한 개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궁극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철도라든지 전력 같은 회사라든지 이게 궁극적으로는 아마 일본처럼 네. 민영화의 길을 가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은 기회가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은 그렇게 요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공기업, 금융 공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쪽은 요금 인상 카드도 없고 재무 건전성이나 좀 안정성이 있을까요? 배당을 확실히 확대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되나요? 근데 네. 일반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이라든지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이제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배당 확대를 진행을 한다든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대주주가 물론 이제 건너뛰며 정부이긴 하지만 그 외에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뿐만 아니라 외국인 지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기타 지분들이 또 유지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전체적으로 어떤 금융 정책적인 부분에서 따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송원준 대리님은 어떤 차트 보시나요? 저는 에너지 공기업들 부채 관련된 차트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표를 보시면은 이제 한국전력이랑 한국가스공사의 현재 부채 규모, 그리고 부채를 지금 현재 축소하기 위한 각 계획들을 이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이행 사항들을 체크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나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일단 2017년까지 목표 부채 비율을 정부에서 거의 일괄적으로 정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평균적으로 200% 미만으로 낮추기를 거의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좀 특이한 거는 뭐냐면은 상장되어 있는 이제 에너지 공기업들,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같은 그런 큰 규모의 공기업들은 비교적 생각보다는 부채 비율이 높거나
뭐 부채가 많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 주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뭐 수자원공사나 아니면은 각 지방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기업들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 내로 낮춰야 되는데 일단은 2015년 말 내년 말까지 감축 목표 54%까지는 의무적으로 달성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정도로 달성이 된다고 하면 뭐 좀 부채 비율이 낮아지면서 금융 비용도 낮아지고요. 부채 규모도 좀 줄어들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그 공기업들에 대한 그런 부실 우려나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조금 공기업들에 대한 주가나 아니면은 그런 반응도 좀 좋아질 거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 이제 두 번째 차트는 이제 그러면 한국전력이 가장 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인데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부채 절감을 할지를 뭐 한 정책인데요. 네. 대략적으로 부채를 한 15조 정도 감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뭐 경영 효율화, 그러니까 뭐 임금이나 성과급 같은 것들을 좀 삭감을 해서 한 4조 2천억 정도를 절감을 하고 이제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주요 자산들, 뭐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동의 이제 한전부지 매각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뭐 주식 지분들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 그리고 LG U+ 같은데 주식들을 매도하는 데서 한 1조 4천억 정도 그리고 유연탄이나 우라늄 같은 광산들을 전 세계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투자도 한 1조 5천억 정도 돼서 그걸로 인한 뭐 부채 감축이 한 5조 3천억 그리고 뭐 사업 조정을 통해서 한 3조 정도에서 총 15조 정도를 감축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미 한국전력 주가에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고요. 지금 특히 삼성동 그 한전 부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삼성과 현대가 서로 그거를 뭐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경쟁이 좀 치열한 상황이고 네. 이 가격이 뭐 시장 전망치보다 더 높게 나오면 나올수록 한국전력 주가는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좀 있다고 봅니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네요. 두 군데 다 굉장히 크게 이쪽을 관심이 있어 하거든요. 코엑스 맞은편. 네, 맞습니다. 예. 제일 넓은 부지고 특히 현대자동차가 유난히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려는 의지를 많이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주가에는 큰 영향을 좀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우리 증시에 상장돼 있는 공기업 하면 세 분은 오늘 범위를 어디까지 보셨는지 뭐 말씀해 주셨던 그런 에너지 공기업들, 한전, 가스공사, 뭐 한전 KPS, 한전 기술, 지역 난방공사. 또 딴 거 있나요? 넓게 보면 KT&D라든지 네. 그다음에 GKL, 기업은행 여러 가지입니다. 강원랜드. 강원랜드. 네. KT까지도 넓게 보면 볼 수 있죠. KT. KT나 포스코 같은 경우도 넓게 보면 볼 수 있죠. 통신 중에서 KT는 또 왜 유독? 일단은 예. 뭐 과거 한국통신이었고 아직까지도 뭐 회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낙하산으로 회장들이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공기업의 맞아요. 범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랬던 것 같네요. 예, 청와대에 계시던 분들이 글로 많이 예,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내려가시기 때문에.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증권 쪽에는 없나요? 대우증권. 대우증권. 산업은행 저는 농협까지도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맵을 좀 만들어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부 지분이 많거나 아니면 진짜 공기업이거나 범위 이 정도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뭐 차트 보시면서 일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정부의 정책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공기업의 재무 구조가 너무 방만하게 경영이 됐다. 그 재무 구조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 그러니까 연초에 정말 아주 굵직한 그 정책 이슈였고 지금은 이제 공기업이 그 정책, 배당 정책의 어떤 선두주자로, 선구자로 먼저 공기업이 좀 더 그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주지 않겠느냐. 그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질문을 차례로 드려볼게요. 공기업을 투자할 때 그런 재무 구조 개선 이슈를 안정성을 평가하면서 좀 투자를 해야 되나요? 투자의 관점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사실 보면은 예. 공기업에는 안정성보다는 제가 보면은 수익성 지표 그리고 정책적인 이슈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익성과 정책 이슈. 그게 가장 예. 크지 않나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공기업들의 그 안정성을 평가한다면은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도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죠. 가장 그 안정성 평가는 우리가 유동성 비율이나 부채 비율 같은 것을 평가하는데요. 제가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기업들에게 이제 방만경을 자제하면서 이제 가장 줄이란 것이 이제 부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 평가했듯이 공기업들도 부채 비율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공기업 중에서도 얼마나 효과적으로 부채를 줄여나가고 효율적인 경영을 하냐
이것이 또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연료비 연동제라든가 가스 요금, 전기 요금 이와 같은 요금의 인상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투자하는 전략을 좀 설계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특히 공기업들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해외 유전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해외 그 유전 투자에 대한 그 제한을 좀 많이 하면서 이제 그 방만경을 좀 줄여나가자 그러면서 최근 해외 유전 개발에 대한 지분 같은 매각을 하고 있으면서 최근 부채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제가 보면 공기업의 가장 포인트는 제가 보면은 효율적인 그 실적 개선하고 정책 이수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재무 구조 개선은 주가에 영향은 크게 미치진 않을 크게 것 미치지 같다는 않을까, 말씀이시네요. 송정훈 차장님은 비슷한 생각이세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세요? 근데 그 공기업의 주가가 사실 이렇게 많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즉 그 대물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공기업의 그 정책적에 대한 그 자율성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부채 비율이 공기업들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사실은 그 대주주인 정부의 의지에서 사실은 늘어났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언제부터 늘어난 거예요? 급격하게 늘어난 게 그 4대강 때문이다 뭐 이런 게 기사로 나오던데. 꼭 그 이전부터인가요? 그렇죠. 이게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어떤 처음에 그 청사진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금을 통해서 바로 투입하기보다는 이제 간접적으로 공기업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또 일을 진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뭐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한다든지 뭐 그런 차원인 거죠. 먼저 그렇죠. 투자를 하고 예. 장기적으로 수익을 걷어가는 구조라더라고요. 예, 특히 그 LH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그런 부분들이 강했죠. 예. 특히 또 전기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복지 차원에서 아주 낮은 전기세를 유지를 해 가면서 진행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 공기업이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어차피 정부가 대주주니까 뭐 안정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주가가 많이 못 갔던 가장 큰 이유들이 결국은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떤 민영화하고 그 직결되는 부분도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공기업이 그 대물로서 어떤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뭐 그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한 민영화가 돼야 부분입니다. 된다는 말씀이세요? 공기업이 대물이 되려면 민영화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진짜 대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예. 송 대리님. 그러니까 뭐 주가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민영화만큼 주가가 크게 오르는데 핵심적인 요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뭐 부채 비율 말씀을 하셨는데 뭐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388%, 한국전력이 202%, 지역난방공사가 218%로 뭐 그 앞에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200% 이상으로 좀 뭐 부채 비율이 좀 높은 편이긴 한데 과연 뭐 이 정도 부채 비율이 된다고 해서 일반 투자가들이나 뭐 증시에 있어서 이 공기업들이 뭐 정말 부채 비율이 높아서 회사가 무너지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 주가는 결국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가진 핵심 사업들, 주요 사업들이 얼마나 수익성을 내서 보여주느냐가 결국엔 주가랑 연동이 되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2012년, 11년까지는 워낙 큰 폭의 적자, 그러니까 그 생산 원가보다도 못 미치는 산업용 전기료로 인해서 누적 적자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좋았었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올라간 거는 이제 뭐 정말 11월 달 뭐 전기요금 인상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주가가 올랐던 거죠. 그건 마찬가지로 지금 좀 지역난방공사나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더 성장성이 있는지를 봐야지 뭐 단순히 재무 구조가 개선된다고 해도 주가에는 조금 영향은 있겠죠. 하지만 큰 득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뭐 정말 주가를 핵심적으로 좌우할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배당 매력은 얼마나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주세요. 송필호 부장님.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보면 공기업들이 그렇게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요. 큰 배당을 거의 실시하는 회사가 별로 적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보면 이제 공기업들이 이제 최근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저는 배당 측면보다는 뭐 재무구조 개선이나 구조조정에 우선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뭐 부실 사업 같은 거 가감히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재무구조를 좀 어느 정도 개선하는 것도 좀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한전이나 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회사 같은 한제 같은 자회사를 매각을 많이 하면서 지금 구조조정 실시를 가감히 하고 있죠. 지금 뭐 예. LG 유플러스 지분 매각이라든가 자회사 그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 그 지분 매각 같은 거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은 상당히 지금 배당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와 같이 정말 구조조정에 좀 치중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그 공기업들이 그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사실 배당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전하고 최근에 가스공사들이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년도에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좀 배당을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 있고요. 네. 특히 정부가 최근에 그 배당 유도 정책을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만 배당하라고 하면은 또 공기업들은 왜 안 하냐 그런 반발 의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금년부터는 좀 공기업들도 조금씩 배당을 좀 늘려나가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가의 눈으로 그렇게 네. 공기업에서 배당을 늘리는 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시는지 아니면 기존의 고배당주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이 더 매력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주식 투자해 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시세 차익하고 배당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배당 투자해 가지고 돈 벌기는 우리 그 일반 투자가들이 벌기는 너무 힘든 시장이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배당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을 해 가지고 돈 벌기는 너무 힘든 이야기였고 실제로 기관 투자가들이나 대주주들이 그 배당을 통해서 그 큰 이익을 봤지 우리 소액주주들은 그렇게 배당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보지 못했는데요. 네. 이제 금년부터 이제 정부들이 이제 그 정부가 이같이 배당 유도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에 따라서 이제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배당을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하자는 것이 정책의 취지인데요. 제가 보면은 그 이제 이 공기업들이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큰 배당이 할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배당을 좀 높게 준 회사로 그 배당 투자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고배당주로 그러면 좀 알아볼까요? 예. 자, 공기업 그러면 배당을 늘릴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을지 또 배당 매력으로서 증시에서 부각이 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세요. 사장님. 일단 그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보면은 그 재무 구조하고 관계없이 꾸준한 배당을 해왔습니다.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부채가 많으면 뭐 일부를 뭐 해서 이 경우 일부를 뭐 부채를 갚는다든지 이렇게 진행했지만 일반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꾸준한 그 부채가 얼마가 됐든 이렇게 배당을 해왔었고요. 네. 기존에 해왔었고요. 그래서 그런 지분 매각이나 부지 매각 한돈이 배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네, 나오는 그렇죠. 이유가 예, 그런 예, 건가요? 예. 하여튼 돈만 남으면 하여튼 꾸준하게 배당을 해왔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뭐 대표적으로 자꾸 이제 한전 이야기 하지만 한전 같은 경우에도 뭐 3조 이상이 지금 유보금이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더더구나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그 모범을 보여야 될 부분도 있고 좀 앞장서서 좀 공기업들이 좀 이렇게 보여줘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분명하게 아마 이번 배당은 아마 다른 어떤 민간 기업들보다 네. 그 높은 그 배당 뭐 수익률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그거는 정부에서 필요로 하죠. 그 돈을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마 좀 뭐 정말 아주 그 예. 착실한 모범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공기업이 아마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그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보면은 이번에 이제 아직 검토 중이긴 한데 또 이제 그 소액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차등적으로 좀 그 배당률을 좀 높여서 좀 지급을 하겠다. 뭐 그런 부분도 현재 그 안으로서 현재 나와 있는 소액 부분도 있습니다. 주주일수록 배당률을 더 높이해서 그렇죠. 준다고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패러다임 자체가 주식 투자가 지금 점점 그 시세 차익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이제는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그 배당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는 시대가 이제 왔지 않느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정책의 우선순위가 그 앞서 질문 드렸던 재무구조 개선보다 배당 쪽이 더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렇게 거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좀 돼야 된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배당 매력 송 대리님은 공기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네. 가장 먼저 앞에서 송정훈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책에 대해서 공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줄을 서고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나 배당률이 다른 비슷한 뭐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좀 더 높을 걸로 전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 그래도 꾸준히 영업이익이나 흑자를 내면서 배당도 좀 꾸준히 줬던 업체들이 뭐 강원랜드나 GKL, 뭐 기업은행,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뭐 광유로에서 뭐 KT나 포스코까지 정도는 아마 뭐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나는 현재 상황에서 배당이 작년보다는 좀 더 늘어날 걸로 좀 보이고요. 일단은 뭐 대신 이 배당이라는 게 영속적으로 유지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핵심 사업이 꾸준히 수익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봐서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영업수익을 내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게 좀 사실인데요. 일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이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5년간 법인세 감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를 좀 피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건 정말 단기적인 이슈인 거고, 네. 그거 자체까지도 배당을 해버리고 나면 차후에 투자에 대한 재원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예.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초점은 무엇보다 기업 실적이다. 공기업들의 이익 증가세를 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네요. 뭐 재무구조 개선을 보든 배당을 보든 뭘 보든은. 예. 자, 그러면 공기업이 대물일까요? 송필호 부장님.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기업이 대물이 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들은 보면은 최근 그 시장이 거의 포화 상태가 있고 규모가 상당히 크죠. 예를 들어서 뭐 한전이나 가스공사를 보면은 한전도 어느 정도 그 전기 그 판매량도 그 이제 그 포화 상태에 좀 있고, 그 다음에 가스공사도 거의 요즘에는 가스가 거의 다 모든 가정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시장 파이가 더 크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기업들은 정부에서 정책에 따라서 실적이 좀 크게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전 같은 경우도 작년에 2차례 요금을 인상하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좀 개선된 것 같습니다. 있는데요. 만약 정부에서 이 한전이나 가스공사 실적이 엄청 좋다 그러면은 분명히 전기요금 인하카드나 가스 인하카드를 좀 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장성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기업이 좀 대물이 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 차장님 대물일까요? 네,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그 대물의 조건 민영화입니다. 민영화가 안 되더라도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그 자율성 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네. 그게 관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그 저금리 상황이 뭐 전체적으로 저희 나라의 기초적인 상황이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어떤 배당에 대한 그 수요는 요구는 상당히 좀 강해질 걸로 보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아마 공기업이 그런 측면에서 아마 좀 그 모범을 보이는 모범을 보이는 기업으로서의 어떤 그런 네. 가치를 인정받지 않을까 네. 또 그렇게 생각해서 대물이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원준 대리님께는 제가 미션을 드릴게요. 대물인지 아닌지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게 네. 결국에는 정부 정책에 따라 너무 많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까지 좋게 보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실적 턴어라운드 기업은 그런 기업들이라고 하면 대물 되나요? 뭐 지금도 가능성은 있죠. 근데 실적 턴어라운드가 쉽게 나오진 않아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기업 키워드 맵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당초 41조 원 내외의 경기 부양 집행 규모를 공기업의 여윳돈 5조 원을 추가해서 46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코레일 등 주요 공공기관들은 올 들어 환율 하락으로 에너지 수입 비용이 줄고 외화 공사체 부가이익이 발생하면서 대략 5조 8천억 원 가량의 환차익을 거뒀는데요. 이 중에 8천억을 유보하고 나머지를 경기 부양에 쓴다는 거죠.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공기업 배당 확대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정부 지분율이 높은 공기업 종목들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200 종목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 추정치가 있는 143개 종목의 평균 예상 배당 수익률은 1.28%입니다.
정부의 경제정책과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배당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그 속도가 투자자들의 기대만큼 빠르지는 않을 거라는데요.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올해 배당 수익률이 급등할 것으로 보이는 종목은 공기업 한국전력으로 0.26%에서 1.89%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은 각 에너지 공기업들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사옥 매각 차익이 내년 배당 가능 이익에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매각 차익이 많게는 2조 원에서 적게는 200~300억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농협의 택배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중소택배사 중 한 곳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농협은 대한통운의 인수 전에도 참여한 바 있었는데 공기업 성격을 띠는 농협이 민간 영역에 진출하게 되면서 좀 반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반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해서 공공부문이 6년째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공공부문의 총 지출 규모는 명목 GDP의 4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세 분 공기업 베스트 3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송원준 대리는 1위 한국전력, 2위 한국가스공사, 3위 한전기술, 송정훈 차장 1위 한국전력, 2위 지역난방공사, 3위 기업은행, 송필호 부장 1위 한국전력, 2위 한전기술, 3위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네, 에너지 공기업으로 도배를 해주셨고요. 기업은행 빼고 다 에너지 공기업이고요. 그리고 1위는 1위는 한국전력으로 다 가지고 와주셨어요. 아, 오늘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송필호 부장님, 예. 한국전력 대물 될 수 있습니까? 대물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요 짜고 주가는 경험 가지고 오셨군요. 주가는 공기업에서. 움직일 만한 정책적인 삼성동 부지 가지고 하반기에 좀 움직일 이슈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 매각 대금이 한 2조 원이다. 2조 원 정도 한 3만 평 되니까요. 예. 그렇게 예상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 2조 원의 힘으로 네. 그것만 생각했을 때 전 고점이 보니까 한 5만 원 선이거든요. 5만 몇천 원인가요? 역사상 최고치는 역사상. 예. 5만 1,900원입니다. 예, 5만 2천 원 돌파 시도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전이 네.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2분기에 그 한전이 지금 실적 발표가 안 나왔는데요. 지금 8월 7일 날 한전이 지금 그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게 내일 모레죠. 모레 실적 발표가 있는데 각 증권사에서 지금 한전의 그 2분기 그 영업이익을 지금 추정치를 보면은 매출 같은 경우는 4.6% 정도 증가한 12조 2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작년에 한전이 2분기에 1조 한 900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금년 2분기에는 흑자 전환하면서 약 5,4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거죠, 한전이.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 한전이 실적이 그 개선된 이유가 뭐냐면은 전기요금 인상 효과, 그러니까 작년에 2차례 전기요금을 인상을 했고, 그 다음에 하계요금이 작년까지만 해도 7월, 8월 정도만 적용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하계요금을 6월달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계 전기요금이라는 것은 평상시 전기요금보다 더 비싸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2분기 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직 발표 전이네요. 8월 7일 발표합니다. 예. 그러면 8월 7일에 내일 보면 모레네요. 네, 내일 모레 그러면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전의 좀 매력 포인트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삼성동 이 부지를 지금 대기업들에 서 이제 각축전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제 바로 이 삼성동 그 한전 본사가 우리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데요. 제가 봐도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리고 강남의 가장 큰 요지입니다. 이만큼 큰 부지가 강남에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삼성하고 현대차 그룹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은 이 부지 매각이 좀 크게 좀 이슈가 될 때는 한국전력 주가도 좀 하반기에 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금년 11월 달에 지금 한전이 나주로 이전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나주 이전하면서 이 문제가 지금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 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 정도까지 자신은 할 수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안타깝네요. 예. 각 증권사에서 지금 한전의 그 목표가를 제가 오늘 여러 개 증권사를 봤는데 네. 5만 원에서 5만 5천 원이 최고더라고요. 목표가가 지금 잡아놓은 것이 보면은. 그럼 역사상 최고가가 한 5만 2천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턴 어라운드 하고 또 2조 원의 현금이 들어오면서 배당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지만 5만 원 정도까지. 예. 송원준 대리님도 턴어라운드 주로 공기업 중에서 이 종목 1위. 예, 근데 예. 이게 작년 여름 대비해서는 이미 한 60, 70% 정도 올라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턴어라운드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요.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앞에서 송 부장님께서도 뭐 5만 원 말씀을 하셨는데 5만 원 정도까지를 열어놓는 한 거고 15% 정도. 이미 뭐 많이 기간 동안 상승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도 그러니까 에너지 공기업들 위주로 본다고 하면 그래도 한국전력이 제일 그래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나 모멘텀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1위로 가져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를 뭐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공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들을 하다가 그냥 깊이 뭐 더 넓게 하기보다는 에너지 공기업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네. 계속 겹쳤던 거고요. 그러니까 명실상부 공기업은 이런 에너지 공기업이고 거의 대부분인 거죠. 예. 나머지는 이제 뭐 지분을 갖고 있는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그런 그 혹시 것까지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턴어라운드 예상하시는 종목 있으세요? 지금 뭐 예. 턴어라운드는 아니고요. 뭐 네. 지금 뭐 강원랜드나 GK 같은 경우는 앞에서 뭐 저희들이 뭐 중국 관련주나 뭐 카지노, 뭐 엔터주 관련해서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두 업체들은 워낙 실적이 꾸준히 잘 나와서 뭐 거기는 좀 턴어라운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KT가 최근에 주가가 뭐 15% 정도 오르긴 했지만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싼 편이거든요. 생각보다는 과거 대비해서는 고점 대비해서는 한 과거에 한 4만 5천 원 전후까지 갔던 종목인데 지금은 한 3만 원 전후로 보시면은 평균적인 가격인데 KT가 대표적인 배당주 중 하나잖아요. 그리고 좀 경기 방어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KT 같은 경우에도 공기업주로 낀다고 하면 뭐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송 차장님은 민영화가 가장 큰 공기업의 대물 요건이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뭐 그와 관련해서 혹시 예상되시는 종목 있으셨나요? 아, 그거는 지금 예상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현재 어떤 그 기존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결국은 그렇게 가지 않겠냐 이제 뭐 그 정도 좀 제 생각이고요. 일단 이번 정권에서는 그런 이슈가 나올까요? 그렇게까지 예. 그러지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아. 예, 예. 대물 보시는 분들 공기업은 안 보시는 걸로 하면 될까요? 아니요, 근데 예. 제가 한전은 제가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한전 같은 경우에 보통 그 이제 장기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이죠. 이제 안정성이 있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이제 배당이 나왔던 종목. 그래서 근데 장기 투자자들도 이만큼 올랐으면은 지금 뭐 관심이 있겠나 하는 생각도 아니죠. 드네요. 지금 근데 사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장기 투자자는 국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거에 이제 특히 그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장기 투자자들 중에서 외국인들 중에서 보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미국 연기금들 쪽이고요. 네. 이제 그 연기금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그 돈을 넣어놓으면 배당이 뭐 나올지 안 나올지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은 못해도 4% 이상을 준다는데 그리고 그 요금 자체도 뭐 정권이 바뀌면 이게 다시 또 요금을 떨어뜨리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기조적으로 네. 어떤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자율성을 기업한테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현재 그 금리를 보면 현재 한 2%대지 않습니까? 장기 금리가. 그러면 4%를 아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본다면 그 미국의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빚을 내서라도 그러니까 한전 주식을 사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액을 넣어두고 이제 배당을 받는 형태의 그렇죠. 투자를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일반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고액 자산가 분들 같은 경우에 좀 권유할 만한 투자 방법이다라는 말씀으로. 물론 그렇죠. 근데 이게 들으면 될까요? 이제 들어오는 네.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입장에서는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강하기 그럼 때문에. 역사적인 신고가 이상의 흐름까지도 예상을 갈 수 하시나요?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예. 그 이상도. 얼마까지 혹시? 그러니까 예전에 그 원전 이슈가 있었을 때 네. 아마 그 정도 갔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 원전 이슈는 손에 안 닿는 부분이었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 영업이익 자체가 기조적으로 진행될 상황이 상당히 농후한 상황에서 그다음에 또 특히 지금 현재 시총을 보면 27조 정도 되거든요. 현재 시총이. 근데 저번 분기에 이익이 얼마가 났냐면 1조 2천억 정도가 났어요. 그러면은 보통 10배 잡으면 연간 27조면 시총이 27조면 이익이 한 2조 7천억만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평균인데 지금 1분기만 1조 2천억이 났어요. 영업이익이. 그러면은 나머지 3분기를 단순 계산한다 하더라도 거의 한 4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싼 거죠. 그러면은 어떤 지표를 말씀하신 거죠? PER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PER이죠. PER이 절반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예. 송 차장님이 항상 보시면 목표 주가를 강하게 높은 가격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가치면이나 수급적 네. 면이나 봤을 때 예.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 지금 조건이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올려주셨던 종목들이 거의 에너지 공기업이어서 범위를 좀 더 넓혀봤을 때 한전보다 더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 보시는지 송 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공기업을 좀 넓게 본다면은 뭐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많이 오를 가능성이 좀 있고요. 예. 그다음에 GKL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은 여러 가지 수익성 같은 게 좋고 배당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GKL보다 파라다이스가 근데 그건 공기업이 나올까요? 아니니까 공기업이 그냥 아니니까 그럼 카지노 같은 카지노로 봤을 때는 근데 파라다이스 매력 있나요? GKL이? 최근에 파라다이스가 좀 전에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GK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데 있어서는 파라다이스가 지금 더 급하게 빠지고 있고 GK는 상대적으로 덜 빠지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는 좀 성장성에 좀 더 많은 가치를 뒀기 때문에 주가가 그만큼 급등을 한 거고 네. GKL은 반대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얘네는 성장성이 좀 처진다라는 것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덜 갔거든요. 네네. 근데 오히려 지금 같이 이제 하락기로 접어든 시기에서는 다시 반등이 나올 때는 차라리 GKL을 좀 높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기업은행 또 GKL 또 있으신가요? 그 정도 좀 그러면 오늘 지금 아까 송 차장님께서 3위로 기업은행을 가지고 와주셨는데 기업은행 가시겠어요? 한국전력 가시겠어요? 당연히 한국전력. 당연히 네, 한국전력. 한국전력. 실적으로 보나 네. 뭘로 보나? 근데 이제 좀 예. 필적할 만하다고 싶은 게 이제 강원랜드거든요. 네네. 이제 강원랜드 아까 그 GK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못 갔던 이유가 그 테이블을 좀 확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거는 거의 파라다이스가 그 할 만한 곳에 이미 선점해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GKL 이제 못 갔던 이유였고,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도 한번 나왔던 이야기긴 합니다만 어떤 그 매출을 성장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미 좀 괜찮은 기회를 현재 잡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중국 관광객들 때문에 뭐 네. 그런 측면, 그리고 GKL이 현재 유보금 자체가 거의 뭐 자본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지금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돈을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써야죠, 배당으로. 그거를 뭐 함부로 이렇게 테이블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아니고요. 그래서 네. 뭐 어떤 그 배당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 그 강원랜드도 꽤 괜찮은 기회가 좀 있지 않나. 강원랜드가 유보율이 1000%라고요? 그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 저번에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생각은 안 나냐. 한 2, 3천 프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네네. 자, 그럼 오늘 1위 종목 어떤 걸로 갈까요? 송 대리님. 글쎄요. 강원랜드 기업은행 살짝 나왔고 한국전력. 뭐 오늘 가지고 오신 순위대로면 그냥 뭐 한국전력 가는 건데요. 좀 생각을 더 해볼게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이슈가 뭐냐면은 레저세 관련된 이슈가 항상 있거든요. 지금 하반기에 또 증세에 관련된 이슈도 있어서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도 강원랜드는 좀 괜찮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좀 한국전력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강원랜드는 이 국회 이제 하반기 있을 때 레저세가 정말 도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확인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럼 기업은행은 어떠세요? 기업은행은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 정부가 항상 기업은행 지분 매각 이슈랑 그다음에 최근에 은행주 증권주들이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기업은행도 네. 좀 많이 오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정확히는 지금 주가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단기 시점으로 봤을 때는 기업은행도 괜찮지만 뭐 정말
연말까지 좀 시점을 좀 넓게 본다고 하면은 네네네. 그래도 한국전력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오늘 1위 가고요. 2위는 뭘로 갈까요? 진짜 뭐 배당 받아서 투자자분들이 이익 보시는 것도 뭐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률로 어떻게 보면 대물이 된다기보다 배당을 받는 차원에서 좀 대물 정도로 예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2위는 예. 이제 지역난방공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연초에 좀 많이 올랐다가 현재 그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 좀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공기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상승폭이 상당히 좀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상으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사신다면 작년 배당을 감안했을 때 한 4% 정도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배당이 또 확대가 된다면 아마 좀 더 높은 배당 수익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리고 성장성 부분에서도 좀 2017년에 그 동탄 이지구 이제 발전소가 완공이 됩니다. 이게 거의 751메가와트인데 이게 현재 발전 용량이 50%거든요. 그래서 거의 1.5배 이상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증설효과네요. 예. 그게 언제부터 실적에 그게 이제 반영되나요? 2017년부터 이제 반영이 되겠죠. 2017년 완공이 되니까. 네네네. 근데 현재 시점에서만 보더라도 밸류에이션상 상당히 싸고요. 그다음에 그 고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고. 예, 밸류에이션 뭐 PER로 봐야 되나요? 예, PER로 봤을 때 지금 거의 뭐 그 작년 그 고점에서 봤을 때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그럼 지역 난방공사보다 더 가격 매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 실적 성장세가 있는 종목 있으신가요? 1분 안에 우리 2, 3위를 정해야 되네요. 지역난방공사 좋은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네. 송 부장님이 오랜만에 이렇게 송 차장님의 종목을 순순히 허락해 주시네요. 시간 없어서 그러신가요? 아니에요. 2위, 3위는 뭘까요? 3위 기업은행 조합입니다. 기업은행이요? 네. 송 대리님. 저는 기업은행보다는 강원랜드를 좀 더 좋게 보고요. 네. 그럼 강원랜드인가요? 예. 오늘 순위 없었던 종목이 3위로 올라갑니다. 네, 강원랜드 3위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은 배당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쵸? 세 분? 네. 배당을 받으시는 게 좋은 투자가 될 거라고 하네요. 1위는 한국전력, 2위는 지역난방공사, 3위는 강원랜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